안녕하세요. 자연치유와 대처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요양센터에서는 명상실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명상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명상 시간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시간 되면 여기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로 막 붐벼서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배워두면 평소에 혼자 시간이 될 때 명상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암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하는 방법은 좀 이게 순서대로 좀 따라서 해보면 금방 터득할 수 있고요. 굳이 순서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이제 이 모든 마음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차분하게 앉아서 나 스스로를 관조하고, 또 그러기 전에 스트레칭도 좀 하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 두시면 집에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암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학설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나온 학설은 아니겠죠. 근데 암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것도 암의 간접적인 치유 방법이 되겠죠. 명상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요, 동양 종교에서는 명상을 인간의 제한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여기 지금 딱 암에 걸려서 여기에 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간다든가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두뇌는 천리 만리도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의 위치보다 상당히 해방된 조건으로 명상에는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얽매임과 갈등이 없는 참다운 나를 얻는 것이 명상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약간 불교적인 그런 내용으로 열반의 경진 이런 건 상당히 불교적인 내용이지만, 갈등이 없는 이런 내용은 우리는 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갈등을 하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타인과의 갈등도 있고, 나 혼자만의 갈등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갈등도 많이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는다면 상당히 우리 암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듯 현실적인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운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동양의 명상이 오히려 서양에서 크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동양적인 그런 명상은 그런 동양적인 어떤 건강 법칙인데 오히려 서양에서 더 크게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초월 명상이 보급되면서 스트레스에 따르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예방과 대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경험적 근거로 검증되었고, 이후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책에도 명상을 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명상은 심리학의 제4세력인 무아 심리학의 핵심 내용으로서 의식의 변경 또는 초월의 심리라는 내용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명상 방법은 크게 지와 관이 있습니다. 지는 집중 명상,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고
한 가지에만 딱 명상하는 게 집중지라고 하고요. 관은 볼관자를 쓰는데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통찰 명상. 그러니까 이게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에 약간 그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을. 근데 관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가 어떤 선과 악이나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고요히 살펴보는 마음, 살펴보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와 관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은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건강 증진, 경기력 향상. 그래서 이게 특히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그다음에 약물 중독 치료, 심리 치료, 습관 교정, 종교적 영성 개발. 종교적 영성을 개발하는 건 뭐 불교든 기독교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양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상은 본래 스트레스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도 나타나고 또 이런 효과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스트레스,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암에 걸렸으니까 암 치유에 역행하는 행동보다는 빨리 좋아지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명상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의 경지를 경험한 사람은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월경전 통증, 암도 여기 있죠. 에이즈, 그런 징후가 경감된다고 하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명상이 암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이런 게 다 명상을 함으로써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명상을 하는 걸 생활화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사업적인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엄청, 못 놓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던 분들은. 근데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암이 좋아지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남을 주지도 말고 내가 받지도 말자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상당히 명상 효과적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풍욕은 해봤지만 명상은 거의 산길을 걸으면서 혼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갈 때도 많은 하느님들이 여러 명 어울려서 등산도 가고 산길을 걷는데 저는 가능하면 혼자 산에 갑니다. 네, 이제 전화 못 받은 전화 또 상담을 못 해드린 문자 이런 걸 주로 산에 갈 때는 저 혼자 이어폰 끼고 상담해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은 시간대에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생각이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일종의 명상이죠. 어떤 거에 제가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승전결을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 혼자 조용히 산길을 걸을 때밖에 안 되고요.
저는 또 이렇게 늘 외부인들이 상담 방문하죠. 전화 상담하죠. 댓글 상담하죠. 이런 걸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명상실에 참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그 시간에 이제 혼자 산에 갈 때 명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뭐 명상인가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명상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초창기에 암에 걸렸을 때는 제가 거의 뭐 몰랐어요. 어떻게 내가 암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도 별로 없었고, 초창기에는.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내 암을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간절할 뿐이었어요. 어쨌거나 병원에서는 죽는 날까지 항암이라고 하니까 병원에 다니는 게 답은 아니죠. 그럼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한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항암하라는 게. 그러면 병원에를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몸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막 가벼운 병은 자연 치유력이 쉽죠. 사실 뭐 팔이 부러져도 기부스 안 해도 붙어요. 그게 제대로 안 붙고 약간 비뚤어져서 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기부스를 안 해도 붙는다는 건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은 상당히 어려운 병이죠. 자연 치유력도 있지만 이게 복구가 안 됐을 때는 그대로 암이 진행되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은 척추가 곧 무너질 거다, 산에 가지 말고 뛰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걸어야 산다, 걷는 것은, 걷는 게 병의 90%를 치료한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서 나는 걸어봐야 되겠다, 걷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걸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산에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산에 가다 보면 조용하고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어떤 행동을 제가 했냐면,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퉁치가 큰 나무, 이런 나무를 딱 붙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고, 제가 나무를 붙잡고, 물론 교회는 못 갔어요. 교회는 못 갔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동네의 교회, 가까운 데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많이 힘들어졌을 때는 11조 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애들한테 또 학비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부담도 되고, 목사님이 또 11조 강조할 때마다 되게 막 양심의 가책도 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산에 가서 그렇게 큰 나무를 붙잡고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어쩌면 명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또 저는 폐암도 있었기 때문에 심호흡을 100번 정도 했어요. 한번 산에 하루 가면 심호흡을 하는 건 이제 책에 나오는데 보통 30초, 호흡의 전체 길이를 30초로 잡더라고요. 10초 동안 들이마시고 20초 동안 내뱉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길게 내뱉어야 들이마시는 숨이 더 길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법 이런 걸 책에서 보면서 시계를 재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도 어쩌면 지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건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명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곳 숲속 고요마을의 원장님에게 배우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에 숲속에서 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원장님이 명상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은 이 공개적으로 배우면서 한번 명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드려줍니다. 옆머리, 뒷머리, 앞머리, 그리고 이마, 얼굴도 터치해줍니다. 얼굴을 할 때는 웃으면서 광대뼈, 볼, 턱, 목까지.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펴줍니다. 왼쪽 어깨를 펴주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을 걷어서 밑으로 팔등으로 내려가면서 터치를 해줍니다. 자, 팔등까지 내려갔으면 손을 앞으로 위로 뒤집어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터치를 해줍니다. 다시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임파선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세게. 다시 이제 왼팔을 뒤집어서 다시 손바닥부터 위까지 올라옵니다. 겨드랑이도 역시 세게. 가슴은 폐가 있는 곳입니다. 폐가 있는 곳은 나의 폐가 건강한 나의 폐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왼쪽 배, 여기는 위가 있는 곳입니다. 건강한 위를 생각하면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배, 오른쪽 배는 간이 있는 곳입니다. 복부와 가슴 동시에 터치를 해줍니다. 손을 뒤로 돌려 등을 해줍니다. 콩팥이 있는 곳입니다. 콩팥이 있는 곳을 터치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골반까지. 다음에 가장 아픈 것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양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리 안쪽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허벅지 여기 역시 임파선 있는 곳이니까 조금 빨리 세게. 다음에는 발바닥을 왼발 먼저 두드리고, 그다음에 오른발,
뻗고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발을 이쪽으로 올려주고 두 손을 발끝에 닿을 때까지 꼬부려줍니다. 하나, 둘, 셋. 올려놓으시고 다시 발을 앞으로 쭉 밀어주고 또 꼬부려줍니다. 하나, 둘, 셋. 잘 안 되시면은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하시고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그대로 앉아서 또 다시 얹어 가슴이 땅에 닿게 하나, 둘, 셋. 일어나시고 이번에는 두 발을 한데 모으고 나비 날갯짓 합니다. 나비가 날아가듯이 점점 세게 빨리빨리 신나게 합니다. 자, 이제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명상으로 들어갈 때는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또 힘드신 분은 누워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무릎에 올리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지금부터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에 이완되어 있는 이완의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깊이 느껴보면서 지금부터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깊이 내쉬고 들이쉬고 일어납니다. 마무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칭. 다리를 쭉 뻗고 발꿈치를 뒤로 밀어주면 상체 굽기.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앞꿈치를 쭉 밀어주며 상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대로 앉아 다리 돌리고 하타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제 양반다리 하고 앉아 상체 굽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대로 허리 펴고 앉아 두 손을 드립니다. 점점 세게 들이다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눈을 뜬 채로 눈을 감쌉니다. 한 번 더 두 손을 들여 뜨거워지면 다시 눈을 감쌉니다. 이제 두 손으로 소중하게 머리도 쓰다듬고 얼굴도 쓰다듬고 아이고, 내 몸에게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달이 모두 사랑합니다. 쓰다듬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사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행복하니 배가 땡기도록 크게 웃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어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암은 스트레스로 인체가 과산성화되면서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원장님하고 제가 동시에 앉아서 이게 명상을 하면서 저는 원장님 눈치 봐가면서 따라 했는데 원장님이 지금 70세가 다 돼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공기 좋은 데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세요. 근데 유연성이 저보다 훨씬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저는 완전히 막대기 같고요. 원장님은 정말 고무줄같이 너무나 유연해요. 그래서 이 유연성에 제가 훨씬 못 미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기생충과 칸디다, 환경 호르몬인데 스트레스가 과하면 인체는 과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첫 소변을 받아서 이 리트머스지를 담궈 보든지 폐하 측정기를 담궈 보면 소변의 폐하가 나옵니다. 근데 소변의 폐하를 재보라고 하는 게 소변은 혈액보다 약 1이 낮아요. 그래서 6.5에서 7.5 사이에 있으면 암이 쉽게 안 자란다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체질을 이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8개월을 했어요. 8개월을 해서 한 7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스트레스를 왕창 받으니까 다시 5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건 저 혼자만 체험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두 분한테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뚝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물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과산성화된 체질에서는 암의 원인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원인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암의 원인뿐만 아니라 암이 그치지 않고 더 자라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명상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돼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그게 명상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억울한 일은 하늘의 뜻에 심판을 맡겨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생각하면 법정 다툼을 하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내가 계속 그게 억울해 속상해 하고 막 되뇌인다면 제 병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만 되지 절대로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 늘 하시는 말씀이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악랄하게 정말 막 남을 음해하고 남의 걸 어쨌거나 뺏기 위한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정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그 거래나 불공정한 입장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건 결국은 다시 그 화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건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는 죽어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왜 읽느냐. 그 책에 보면 이 굉장히 그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남을 음해하고 막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산 사람의 죽어서는 전혀 다른 위치가 되더라. 이런 이제 윤회 사상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왠지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상당히 그 죄의 대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꼭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온다. 지금은 이 시대가 굉장히 빨라진 시대예요. 이게 옛말에 죄를 많이 지으면 이렇게 3대가 힘들게 산다고 한 옛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3대가 아니라 당대에 본인이 그 죄를 다 받는다. 왜? 기운이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후대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조상이 잘못한 걸 죄 없는 후손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대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불공정하게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생각의 스트레스가 과거에 10년, 20년 전의 일도 현재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 명상을 하면서 그걸 다 내려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할 일은 아니구나 하고 놔버리세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다 놔버리기로 했어요. 뭐 억울했던 일, 뭐 누가 나를 욕을 하거나, 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뭐 왜 그런지 주변에서 이렇게 막 그 암 환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음해하고 뒤에서 뭐 욕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게 좀 암 환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다 싶은데 그게 본인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치유에 결코 좋은 그 영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 명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남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사죄하고 또 내려버리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훌훌 털어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암도 더 심각하게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 내림, 또 마음 챙김, 좋은 거는 챙기고 안 좋은 건 내리고 이렇게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